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이 스크린이라는 한정된 어떤 자원에서 많은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스크롤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플러터에서는 스크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쓰이는 어떤 스크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스크롤을 쓸 때 우리가 흔히 맞닥뜨리는 에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어떤 스크롤의 형태죠. 물론 이게 이 헤더라는 게 없으면 굉장히 좀 문제는 간단한데 보통의 이런 어떤 헤더 정보와 함께 리스트를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헤더가 스티키한 형태로 계속 표시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칼럼 안에 헤더하고 리스트 뷰를 묶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묶고 어떤 리스트 뷰에 적절한 제약을 가게 되면 칼럼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리스트 뷰가 움직이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스크린이 굉장히 작거나 헤더가 커지게 되면 이 칼럼에 헤더하고 리스트 뷰를 넣는 방식은 사용자한테 그다지 좋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쓰는 방법이 이게 좀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전체를 하나의 리스트 뷰로 퉁치는 거예요. 헤더하고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리스트를 묶어서 이거를 그냥 리스트 뷰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겠죠? 인덱스를 체크해서 제로면 요거를 묶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 리스트 뷰가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 헤더하고 리스트 뷰를 묶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하고 리스트 뷰하고 경합을 하게 돼요.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도 스크롤 하는 기능이 있고 리스트 뷰도 스크롤 하는 기능이 있죠. 자, 그럴 때 이 전체를 스크롤 할 때 이 리스트 뷰가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비교적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커스텀 스크롤 뷰라는 걸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게 슬리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제가 두 번째 방법 다음에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슬리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쓰고 그리고 대부분 슬리버를 쓸 때 뭐 그걸 많이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앱바가 있으면 뭐 쭉 올릴 때 앱바가 없어졌다. 내리면 앱바가 사라지고 하는 이런 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요런 어떤 이 리스트에 뭐 헤더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정보 그리고 리스트를 표시하는데 이 슬리버를 쓰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슈링크 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슈링크 랩이라는 게 리스트 뷰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이 슈링크 랩 false가 디폴트 값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모가 허용해준 공간에서 최대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4개가 있지만 부모가 허용해준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이 공간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고 슈링크 랩 true를 하면 children에 필요한 공간만큼만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스크롤링하고 또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어떤 인풋을 받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유저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그리고 서밋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거 우리가 칼럼으로 구성을 하죠. 칼럼으로 구성을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 박스에 클릭을 하면 키보드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버플로우가 나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인해서 오버플로우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로 묶죠. 근데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가 묶는데 키보드가 표시됐을 때 이 현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칼럼으로 인한 이 박스는 이거예요. 사이즈는 이거예요. 근데 사용자 경험을 보다 쉽게 해줄 수 있는 박스 사이즈는 어떤가? 그리고 이게 여기 박스 안에 클릭을 했다가 이 박스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키보드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한번 이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 보시면 expanded를 이용하는 거, list view only, primary scroll, 누가 primary를 담당하는지, sliver list, shrink wrap, keyboard avoiding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번 클릭해 보죠. expanded. 자, 요건 제가 저기 JSON placeholder에서 데이터 불러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요게 헤더 파트에 해당이 되고 요게 아래가 이제 스크롤 하는 거죠. 요게 뭐 많이들 구현 뭐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뭐 요건 나름대로 헤더가 일종의 스티키한 형태로 계속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헤더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이 화면 자체가 작을 경우에는 그다지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물론 이거에 슬리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싹 사라지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슬리버를 별도로 한번 살펴볼 때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뷰 올리. 자, 요거는 이게 똑같이 그냥 다 올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하고 요 첫 번째 엘리먼트를 하나로 묶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거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스크롤. 자, 이것도 사실은 앞에 거하고 구분이 안 가죠. 구분이 안 가는데 내부의 구현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버 리스트. 자, 슬리버 리스트 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앞에 두 개랑은 좀 구현 방식이 달라요. 이게 커스텀 스크롤 뷰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리스트 뷰 전체로 하는 거하고 다음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슬리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리버에 가장 뭐 많이 나오는 예가 이렇게 쭉 올리면 이 앱바가 살짝 사라졌다가 여기 내리면 앱바가 살짝 다시 표시되는 뭐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 슬리버가 생각보다 유용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shrink wrap. 자, 이 shrink wrap은 얘가 제가 true로 한 거고 제가 여기 보더에 박스를 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shrink wrap true를 줬을 때 이 리스트 뷰에 이 사이즈가 딱 자기 children을 품을 수 있을 만큼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shrink wrap을 false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어보이딩. 자, 벽치기를 쳤을 때 키보드 안 나타났죠. 자, 그런데 요 키보드가 요 화면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용자에게 좀 더 저기 스트레스 안 가는 그런 어떤 사용자 경험을 주느냐 그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깥을 클릭을 했을 때 요 키보드를 싹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